20살 나이엔 봄바람의 설렘을 알았고 30살 나이엔 꽃지는 서름을 알았는데 40이 가까워오니 꽃피는 장관에 눈이 감아지더라. 진달래 지첩이라는 시에 나오는 김소연 시인의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조각 꽃이 져도 봄빛이 깎이거늘 어찌 술 한잔 하지 않을소냐 라고 그렇게 읊었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설레이신가요? 아니면 서러우신가요? 눈이 막 감기시나요? 최재 선생님. 저는 눈이 감기죠. 저는 즐겁기만 하군요.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저는 눈이 감기더라고요. 그런 말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나 청춘.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호남방송의 책과 사람들의 진행을 맡은 최재희, 정수연입니다. 네. 자, 오늘은 호남방송 책과 사람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첫 방송인데요. 네. 자, 책과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책과 사람들은 먼저 책을 소개하는 책 두 권을 우리 북멘토 최재희 씨의 힘으로 소개하는 코너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지역의 별별 사람들을 초대해서 네.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요한 알림사항을 전달해드리는 공지사항 시간, 이렇게 네. 세 코너로 진행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예, 자, 떨리긴 하지만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첫 번째 코너. 자, 책과 책 코너입니다. 예,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예. 북멘토 최재희 씨, 예. 제희 씨, 예. 오늘은 첫 예. 방송인데 예. 어떤 책을 들고 나오셨나요? 자,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소개니만큼 자, 분량으로 압도를 해버리는, 자, 두께로 압도를 해버리는 이건가요? 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길을 죽이시려고 첫 방부터. 이 책 두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큰일 났네. 먼저 네. 하나는 자, 나무사전이라는 책입니다. 네. 계명대학교 사학과의 강판권 교수님께서 쓰신 건데요. 부제가 역사와 문화로 읽는 나무사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부제가 옛시와 옛그림 그리고 꽃. 제목이 꽃 피어나다. 기태완 선생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자, 이 책이 일단 두께 면에서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 그리고 압도를 당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책은 그렇게 압도 당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무들에 대한 인문학적 설명, 그리고 꽃, 그리고 나무, 그리고 한시, 뭐 그런 것들이 책을 잘 버무려 내 가지고 그 나무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런 책은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한꺼번에 다 읽는 게 아니라 일종의 집에 사전처럼 비치해 두시고.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집에 한 권씩은 있어야 될 그런 책이네요. 예. 그래도 특히 또 요즘 봄 되면 나무나 꽃에 관심이 또 많아지시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셨다가 어느 나무를 보셨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신 다음에 집에 오셔가지고 이 책 두 권에 그 나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걸 보신다면, 그러니까요. 예, 너무 좋은 책이네요. 예, 그야말로 입체적으로 뭐 거의 뭐 백과사전적인 그런 책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나무사전에 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자, 이 책 나무사전은 자, 출판사 서평을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나무 백과사전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할 217종의 나무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나무에 얽힌 역사적 이야기나 나무 이름의 유래, 이런 것도 참 재밌잖아요. 네. 나무 이름의 유래도. 네, 정말 알고 싶었던 거죠. 지명 유래도 재미있듯이 나무 이름의 유래도 굉장히 재밌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어떤 쓰임새를 갖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책에 저자는 좀 특이한 양력을 가진 것 같던데. 예. 제이 씨가 주신 자료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판권 님이신데요. 1961년에 경남 창녕의 화항산 북쪽 기술
농촌에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셨네요. 예, 그래서 예, 예.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농사일만 거들며 예. 자랐다고 합니다. 예, 그러셨대요. 예,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결을 따라 자르지 않으면 나무는 쉽게 잘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 잘려진 나무의 결과 무늬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때부터 세상 모든 것을 나무를 통해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그는 스스로 나무 환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얼마나 나무를 좋아하셨으면 나무 환자라고 이렇게 말씀. 근데 정말로 이분께서 네. 써내신 책이 나무 사전 말고도 여러 권 있어요. 다 나무에 관한 예, 다 건가요? 나무에 관한 책인데 뭐 전부 다 정말로 환자네요. 네,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네. 자, 그런 책들이에요. 자, 이 책 보시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나무에 관심이 좀 더 나무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강판권 선생님의 쓴 다른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 뭐 책 내용 몇 가지 그 소개를 드려야죠. 자, 이 책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17종의 나무가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7종이나요? 예, 그렇게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향나무 이야기가 있는데 자, 향나무는 자, 우리나라 사찰에 벽화들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향나무에서 발생되는 향 때문이래요. 향. 그래서 향을 피우면은 그 향이 벽화에 불러붙어가지고, 벽화에 눌러붙어서 벽화가 오래 보존하는데 그렇게 기여를 하고 있답니다. 참 신기하죠? 네. 예. 북마크 해놓은 거를 제가 슬쩍 봤더니 회화나무가 나오네요. 예, 회화나무 재밌죠? 회화나무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저기 노구당에 예. 또 회화나무가 있거든요. 예. 학자수라고 하죠. 네, 학자수라고 그러죠. 여기도 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 학자수라는 칭하는 이유는 네. 봉건 사회였던 주나라에서 사의 무덤에 이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자, 합니다. 사는 뭐 선비죠? 예, 선비사자네요. 예.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의 유교 관련 유적지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회화나무를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서울의 그 궁전 창덕궁. 창덕궁에도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예. 한 5-6그루 회화나무가 있잖아요. 예, 맞아요. 크게 그렇게 있죠. 그래서 뭐 이게 또 참 공교롭게도 네. 서양에서는 스칼라트리. 그렇게 불려요? 예. 그러니까 동양에서 중국에서 똑같네요. 의미가 똑같죠. 중국에서도 네. 학자 공부하는 사람 그거잖아요. 학자수로 불리우는데 참 공교롭게 서양에서도 이 나무를 스칼라트리라고 불린다는 거. 그러니까 꼭 이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정말 그 나무가 갖는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동양이건 서양이건 막론하고 학자의 기상을 닮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이 씨 그 마당에는 없었나요? 저희 마당에는 장미꽃뿐입니다. 저희 마당에는 상추가 심어져 있다고 그러고. 마늘 요번에 많이 크죠? 네. 예. 마늘수 예. 뭐가 되려는지 다음에 또 어떤 나무들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예. 우리가 배롱나무. 배롱나무도 정말 예쁘죠. 꽃 정말 오래 그렇게 꽃이 한 초여름부터 늦여름까지 그렇게 장식을 하죠. 옛날에 그런데 당나라 현종이 네. 양귀비하고 사귀었던 현종이 배롱나무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배롱나무의 의미가 그거 있대요. 붉은 배롱나무의 꽃은 붉을단 마음심 그걸 나타낸대요. 그래서 일편단심은 곧 배롱나무 꽃 같이 붉은 그런 절개와 그런 신의를 상징한다. 또 그리고 이런 의미도 있답니다. 배롱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껍질이 없잖아요. 예,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맨질맨질하죠, 나무가. 예, 너무 그래서 예뻐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나무라 그래서 무덤가나 사당 근처에 배롱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그래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배롱나무도 제가 하나 여기 소개해드렸고 또 우리 제이 씨의 북마크를 또 펼쳐봤더니 갈매나무가 나오네요. 갈매나무 참 정감 가고 또 뭔가 아슬아한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시인들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 책에도 네. 시인들이 사랑한 말과 침묵 사이라는 제목으로 갈매나무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중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시인 안도현의 시에도 이 갈매나무를 소개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백석. 백석. 예, 백석. 그렇죠. 백석이 바로 시인도 떠올라야죠. 갈매나무를 네. 노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 한번 적어봤는데 네. 이 백석의 남신이주 유동 박씨 봉방이라는 예, 이 예. 시에는 예. 이렇게 갈매나무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좋습니다.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라고 시를 끝맺고 있는데요. 네. 갈매나무가 이렇게 시인들에게 어떤 감성의 영감을 주는 나무인 것 같은 그래요. 없는가 봐요. 어찌됐든 갈매나무 그러면 네. 일단 이름 자체에서 발음 자체에서 뭔가 좀 아슬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그 강판권 씨가 쓴 네. 나무 사전의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자, 이 책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고고학과 계고학 그리고 나무의 인문학 그런 총체적인 백과사전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책은요. 네. 자, 예시와 그림 그리고 꽃 피어나다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자 아주 그 나무와 꽃 그리고 사진도 아주 굉장히 예쁘게 그렇게 잘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2500년간 동아시아에서 피어온 꽃과 한시, 자 여기는 한시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옛 그림도 많이 같이 동원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인문학적 깊이를 더하는 교양서이다. 자, 그래서 68종의 꽃, 68종. 예, 유래, 역사, 소라를 밝히고 여기에 한시와 옛 그림 그리고 꽃 사진을 더해 만든 꽃에 관한 이거는 인문학적 백과사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여수, 항진, 해남, 완도 등으로 꽃 촬영을 간 다 그런 다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더 정감이 가네요. 그렇죠. 저희 지역에 네. 그런 피어 있는 꽃들 그런 것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또 이렇게 제가 북마크를 또 뒤져보니 네. 해당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해당화. 이 해당화를 표현한 이 말이 예. 정말 그냥 몸이 네. 스멀스멀해지는데 해당화를 술에 취해 잠에 빠진 양귀비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묘사를 해놨네요. 네. 이야.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예. 깊은 잠에 취하여 노곤하게 늘어진 해당화를 술에 취하여 잠에 빠진 양귀비라고 했습니다. 네. 이는 해당화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라고 하는데 예. 당나라 현종이 일찍이 심양정에 올라 양귀비를 불렀는데 예, 예. 때마침 그녀는 새벽 술에 취하여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귀비가 시녀들의 부축을 받고 오자 현종이 어찌 귀비가 술에 취한 것이던가 해당화가 잠이 부족할 뿐이로다 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모습이 어땠길래 정말 야, 술에 취한 양귀비의 모습이 바로 해당화의 모습이다. 야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예. 양귀비 중에서도 예. 그 양귀비의 예. 술에 취한 그러니까. 가장 그 오묘한 모습을 예. 해당화에 예, 비유했었을까요? 자,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해당화 보시면 한번 양귀비가 술에 취한 모습이다더라 그렇게 네. 표현했다더라 한 번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또 이 책에서 꼭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그 은행나무에 관한 겁니다. 자, 원래 은행나무는 은행행자 그래서 행단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원래 행단의 유래는 공자가 은행나무 아래 행단에서 어쨌든 행단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강의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은행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성균관 명륜당에 가면 아주 큰 향교에 네, 그렇죠. 은행나무 개 두 개 있죠. 네. 그 다음에 당연히 해남 향교에도 아주 큰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단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 그래서 향교에서 은행나무를 그렇게 계속 심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네.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못됐다고요? 예, 예. 무슨? 자, 그게 보니까 네. 실제로 중국인들은 역대에 걸쳐 행단의 나무를 살구나무라고 여겼답니다. 은행나무라고 생각한 적이 없대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행을 은행나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명나라와 청나라 때도 공자 사당에는 살구꽃을 심었대요. 은행나무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예, 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뭐 다른 학자분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 책에서는 충분히 고전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은행과 네. 살구가 열매가 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열매가 여기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보여지기도 있죠. 하네요. 예. 그리고 익으면 약간 노릇스름한 네. 색을 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또 이 분이 또 잘못 해석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튼 됐든 간에 저희가 생각했던 은행나무는 항상 해안도에 심어져 있다. 네. 그렇지만 그게 원래는 은행이 아니라 살구나무였다. 예, 자,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저희가요, 소개해드린 책은 강판권 선생님의 나무사전, 그리고 기태환 선생님의 꽃 피어나다란 책이었습니다. 자, 이 두 권 아주 집에 유용한 백과사전처럼 한 권쯤 비치해 두시고 자주 펼쳐보시면은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첫 시간 책으로 이 두 권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두 번째 코너 넘어가야죠. 네. 네. 별별 사람 초대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은 별별 사람 코너입니다. 네. 첫 번째로 송지면 산정리에 사시는 김왕중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본 적 없으세요? 저 땅끝 쪽으로 가다가 네. 작은 예쁜 빵집에서 들려가지고 예. 예, 빵도 사고 어. 예, 말씀도 나눴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빵 정말 맛있더라고요. 예. 저 빵 엄청 좋아하는데.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 얼굴이 빵스럽잖아요. 빵돌입니다. 빵돌이. 제가 그 정도로 빵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빵을 처음 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또 정말 들어보고 싶네요.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 예. 그 청소년 때 이제 대부분 그 바당심 같은 게 생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하긴 했었는데 이제 집안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냥 가출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근데 수중에 돈도 없지, 예. 기술도 없지, 예. 뭐 잠잘 때도 없지. 그러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과점 앞에 숙식 제공을 해준다고 하고 또 월급도 준다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그거 보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예. 그때 나이가 17살이요. 예. 참.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집에 가출했다가 다시 집에 오면 예. 그 밀가루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하. 빵만 생각이 나고 크림만 생각이 나고. 아까 저희가 소개한 그 나무 환자랑 예, 비슷하네요. 예, 빵 빵 환자시네요. 환자시네. 빵 환자. 그래서 참. 다시 나가서 또 빵을 배우고 예, 예. 또 나가서 빵을 배우고 다시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죠. 예. 빵만 할 수 있다면 네.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지금 행복하시겠어요. 빵을 그냥 하실 저는 수 있으니까. 그 밀가루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우선 손님들이 와서 음. 내 빵을 먹고 예. 건강해지고 맛있다고 하면 예, 예. 그게 행복한 거예요. 별로 오래지 않은 시간에 쓰러지셨던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재작년에 예. 큰 계기가 있었죠. 굉장히 예. 제가 이제 딸만 둘인데 예, 예. 제가 이제 그 빵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물려주고 싶은 게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뭘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한민국 기능장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아빠가 그래도 대한민국 기능장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 예, 생각에 밤낮 없이 연습을 했어요. 시험을 접수를 해놓고 예.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면서 와. 가게 보면 가게 보면서 또 빵을 만들었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잠깐 쉬었다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밖에 나갔는데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이야. 근데 그게 지주막과 뇌출혈이었어요. 아이고. 근데 2달 만에 눈을 뜬 거예요. 응급실에 있다가. 근데 2달 만에 떠가지고 아이 엄마한테 그랬대. 여기 어디야? 그러고 물어봤대. 그러니까 지금도 네. 빵집에 따님이 중학교 따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보는 그 눈빛이 아직도 아버지를 환자 취급하면서 지키는 듯 하더라고요. 이야. 아빠를 잃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예. 얼마나 그렇게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몰두하셨으면 철렁해졌겠어요. 2달 만에 깨어나시고. 근데 그 병원에 있을 때 참 예. 신기했던 게 아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예. 그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예. 링거를 8개를 꽂고 있으면서도 와.
그 간호사한테 그랬대요. 예. 제가 빵을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네. 빨리 갖다 팔으라고 막 그랬대요. 아, 무의식 상태에서? 네, 그랬대요. 헛소리.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예. 근데 아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몇 날 며칠을 중환자실 앞에서 그 쪽잠 자가면서 음. 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엄마가 이제 태어나는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빵을 만들어야 되겠다. 무의식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그냥 빵이 좋아요. 그냥. 진정한 얼마나 프로시네, 행복하시겠어요. 진정한. 예, 예. 자, 이제 그 해남에 정착하시게 됐는데, 네. 앞으로의 뭐 계획이랄까, 목표랄까? 그런 거 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실 수 함께 해남에서 오래 있다면? 살고 예, 싶은데. 예. 우리 함께 오래 살아야 해남에서 다 같이. 빵도 좀 맛있는 예, 빵, 예. 뭐 건강한 빵도 좀. 예, 건강한 빵도 좀 많이 제공해 저는 주시고. 그냥 목표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냥 제 삶이 마지막 그날까지 빵을 만들 수만 있다면 예. 부자 되는 것도 바라지도 않고 예, 예. 또 굉장히 뭐 장사를 잘해서 예, 많은 예. 돈을 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예, 예. 내 빵을 먹고 고객분들이 행복하시고 예. 또 내가 자신 있는 빵만 만들 수만 있다면 예.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빵에 미친 네. 빵 환자. 빵 환자로 예, 예, 명명을 예. 해드리겠습니다. 빵 환자로 그렇게 명명할 수 있는 우리 김황중 씨 모시고 자, 저희 첫 번째 별별 코너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김황중 씨께 자, 감사의 박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주 공지사항입니다. 저희 그 해남 공공도서관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마다 책 읽어주는 방에서 그림책과 함께 놀아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김미화 선생님께서 재미있는 그림책 놀이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아이들과 함께 일요일에는 도서관 나들이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자, 이렇게 첫 방송이 점점 끝나가고 있네요. 예. 자, 이제 일본 어느 애니메이션에서는 벚꽃잎이 지는 속도가 초속 5cm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저 그 애니메이션 봤어요. 보셨어요? 예, 정말 너무 환상적이죠. 너무 환상적이고 예, 아름답죠? 네, 그 제목 자체가 초속 5cm죠? 예, 맞아요. 제목 자체가. 맞아요. 지금도 생각나네요. 예. 그 영상미도 정말 네. 좋을 뿐더러 내용도 정말 좋죠. 네. 예.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다시 보고 싶네요. 두 번이나 보셨어요? 예. 저도 다시 봐야겠네요. 저도 생각보다 서정적인 남자예요. 그러시네요. 예. 자, 그런가 하면, 네. 자, 김소연 시인은 자신이 쓴 시 제목에 꽃이 지고 있으니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제목 썼어요. 좋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자, 초속 5cm로 떨어지는 꽃잎. 예. 눈을 감고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이 봄에 그런 생각 드시네요. 네. 들리시나요? 네? 안 들리시나요? 예. 자, 저희들은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만든 방송입니다. 별별 사람에 나와주시는 분들도 뭐 방송과 뭐 특히 카메라 앞에 서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 되실 거고요. 자,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원한 방송 책과 사람들 첫 번째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방송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신 전병호 씨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